나쁜 집은 없고 좋은 집을 위해서 선택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의 지금 당장에는 뭐냐면 노력품이에요. 묻고 탐구하는 거. 여러분들 어디다 물어봐요? 주변에 물어보세요. 그리고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근데 꼭 묻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폭락론자에게 묻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께 묻기보다 여러분들 그 부정적인 분들이 진짜 투자를 잘하는 분인지 혹은 내 집 마련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인지 되물어보세요. 내 집 마련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거나 부동산으로 자산을 잘 일구신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기보다는 좋은 얘기들을 그리고 좋은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내 집 마련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나 부동산으로 자산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 혹은 어떠한 목적을 가진 분들만 이렇게 안 좋은 얘기들만 하면서 집을 사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기준을 가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손품, 발품 그리고 노력품을 팔아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구입 가능한 그런 아파트 매물들을 열심히 살펴주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메이커입니다. 네, 오늘은 내 돈 1억 원으로 내 집 마련하기 그 6번째 이야기 동대문구와 성북구 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많이 넣어가지고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컨텐츠라 생각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더 나은 컨텐츠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1.5배속으로 시청을 권장드립니다. 네, 먼저 성북구에 대한 얘기 먼저 해볼게요. 저는 부동산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적인 특색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물건들을 보고 계신다면 지역구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 정도 공부해 보시고 조금 더 그 지역의 물건의 가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물건들을 한번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성북구 지역구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성북구 지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이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성북구 지도를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새의 형상을 띠기도 하고 V자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성북구입니다. 위로는 강북구, 그리고 동북쪽으로는 노원구, 동남쪽으로는 동대문구, 그리고 바로 동쪽으로는 중랑구 맞닿아 있고요. 중구, 종로구가 바로 맞닿아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성북구입니다. 자, 그럼 이런 성북구는 서울에서 과연 어떤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개발 계획을 잘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2030 서울 플랜과 2040 도시 기본 계획을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도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전달했었습니다. 2030 서울 플랜에서 각 지역구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그리고 각 지구마다 그 특색에 맞는 개발 계획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황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그 지역의 주민 공람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그리고 서울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들을 바탕으로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표한 자료가 바로 2030 서울 플랜이죠. 2030 서울 플랜을 통해서 발표한 성북구와 관련된 계획은 바로 이렇습니다. 일단 미아 지역 중심 하나, 그리고 동선, 종암, 석관, 지구 중심입니다. 물론 여기서 동그라미 크기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지역 중심이 이 지역 내에서는 가장 큰 계획을 갖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점적인 키워드로 제공하는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한 개발 계획들을 순차적으로 세워나가고 실행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발표한 자료들은 한 번 더 면밀히 보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발표한 계획 자료들을 바탕으로 현황 분석한 거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도를 어떻게 꾸몄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2030 서울 플랜에서 이걸 수정 보완한 자료가 바로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여기서 발전 구상을 세워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과 맞물려서 성북구와 관련된 내용이 무엇이 있나, 이 정도는 같이 봐야 되겠죠.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경전철과 강북 횡단선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합리한 경관지구를 조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같이 보면 이렇습니다. 성북구가 서울시 경관지구 지정된 지역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지역이 지정돼 있어요. 종로구와 성북구가 바로 맞닿아 있죠. 이런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그리고 시가지경관지구 이렇게 특화경관지구 해서 요 세 가지 분류로 지구가 지정이 돼 있는데요. 이 경관지구로 지정이 되면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냐? 일단 고층 개발이 불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연경관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시가지의 미관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화 경관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제한을 걸어둔다는 거죠. 이런 제한이 걸림으로써 어떤 게 있나요? 소유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산권의 침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해야 되는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개발할 때 메리트를 크게 못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해제가 된다면 어떨까요? 개발업자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소유주들은 새로운 개발에 대한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었는데 이게 드디어 하나하나 풀려나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성북구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2030 서울 플랜과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 말하고 있는 지역 중심과 지구 중심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지도를 보면서 한 번 더 파악해 보면 좋겠죠. 여기 가운데 위치한 게 바로 지역 중심입니다. 가운데 위치한 지역 중심, 미아 지역 중심을 바탕으로 세 개의 지구 중심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죠. 이 지역 중심의 특징은 현재 역세권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더블 역세권이기도 한 이 지역들이 같이 맞물리는 게 좀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아 지역 중심, 어떻게 이 지역을 지역 중심으로 설정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동부권에서의 상업과 문화 중심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지역의 현황과 지역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노후화입니다. 노후 문제가 굉장히 심하고 계획관리가 미흡해가지고 이 지역의 특성을 살린 어떤 한 가지의 특장점을 만들기보다는 그냥 난잡한 개발이 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활 중심지에도 불구하고 보행이랑 생활 편의성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일대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종합로와 월계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지역 일대로 동북선 경전철을 노선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바탕으로 새로운 계획들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내용들이 바로 여기 담겨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냐면 첫 번째, 수도권 북부와 도심을 연결한다. 수도권 북부, 동북부와 도심, 광화문 일대 도심을 연결하는 문화 쇼핑 업무의 중심지로 키워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된 이 상업지에 대한 개발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바라보이는 바로 이 종합로와 월계로가 굉장히 큰 포인트죠. 이 두 가지 포인트들을 한 번 더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아 사거리역 일대는 업무 상업 기능을 좀 더 확충을 하겠다. 업무 상업 기능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직장이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거지에 대한 수요층을 더 불러올 수 있죠. 집값 상승에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께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솔샘로와 도봉로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업무와 상업 기능 그리고 고용 기반을 확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름과 월곡동 일대는 도시명 주거 공급 및 업무 상업 기능을 복합화하겠대요. 주상복합 형태의 주거시설이 공급이 될 것이고 그리고 문화시설 확충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 같이 맞물려서 동북선 경전철 역세권 형성에 따른 도시명 주거 공급을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신규로 공급되는 지역에 공공토지가 같이 물려 있으면 어떤 것들이 많이 들어가나요? 요새는 역세권 시프트 개발을 하면서 공공임대 주택들이 들어가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게 들어가나요? 역세권 청년주택이라고 한다는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스타트업 기업들과 연결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한다는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런 거는 전부 다 어쨌든 새로운 인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이렇게 사람이 늘어나면 상업시설들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갈 수 있어서 이 지역 인근의 주거지에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같이 공부해보면 좋겠죠. 자, 그리고 지역 중심을 봤으면 그 지역을 두르고 있는 지구 중심도 봐야겠죠. 첫 번째는 종암 지구 중심입니다. 종암 지구 중심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고려대입니다. 고려대 인근에 있는 여기 이 지구 중심의 핵심 특징은 바로 요겁니다. 홍릉 벤처밸리. 홍릉 벤처밸리는 바이오밸리로 키워나가겠다라고 지난 강북 대개조에서도 굉장히 크게 언급을 했던 그 내용이죠. 그 내용과 맞물려서 이 지역에는 박사 석박들만 5,200명의 고용 창출 그리고 이 직원들 인력들을 끌어오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홍릉 벤처밸리가 조성이 되면 여기에 같이 연결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이 학교들을 바탕으로 산학연을 같이 키워나가겠다, 연구시설을 키워나가겠다, 벤처밸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려대죠. 고려대. 그래서 이 인근에 고려대 인근에 키스트, 국방연구원, 카이스트 등 주변 연구기관, 대학로 일대에 홍릉 벤처밸리를 같이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은 어떤 거죠? 신규 직장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유입 인구들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거죠. 알아두시면 좋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동북선이 신규 역이 생기는 이 지역 인근에
이렇게 연구 인력을 위한 주거 기능도 도입하고 R&D 앵커 시설을 확보한다라는 것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산학형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앵커 시설을 확보한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동선 지구 중심은 바로 성신여대 입구역 인근에 지구 중심이 설정이 된 내용이죠. 성신여대 입구역은 현재 상권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어요. 물론 코로나 이후로 상권이 조금 위축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지역 내에서는 많은 소비가 일어나는 이 상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신여대 입구역의 지구 중심은 이 지역에 대한 이 성북천을 활용한 도보 통행이 좀 편하게 보행 환경 좀 개선하고 이 지역 일대에서 주거지가 좀 바뀌게 되면 이 성북천 일대를 좀 편히 접근할 수 있게 해서 그리고 상권에 쉽게 좀 진입할 수 있게 좀 개선하겠다. 그래서 도시 경관 및 용도를 조금씩 정비해 나가고 대학 문화 기능을 조금 더 확충해 나간다.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석관 지구 중심입니다. 석관 지구 중심이 이 지역에서는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지역이에요. 왜냐? 장인 뉴타운이 같이 걸려있죠. 이 석관 지구 중심 바로 북편에 위치한 이 장인 뉴타운은 어딜 바탕으로 많이 보셔야 되냐면 일단 한천로 일대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보시면 석관 지구 중심은 돌고 지역 일대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지역은 발전 방향 자체가 장위 재정비 촉진 지구 및 석관동 일대 배후 주거지를 지원하는 상업 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위와 아래에 신규 주거지 그리고 많은 인구들이 새롭게 들어오기 유입이 되게 되면 이 돌고 지역 일대가 상업시설들이 많이 확충이 돼야 돼요. 배후 주거지의 사람들을 충족시켜줄 만큼 확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변화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지구 중심을 설정을 하고 그 지구 중심에 맞는 개발을 이렇게 해나가겠다라고 관리 방안을 세우고 개발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고 지역 일대는 문화기능 확충하겠다라고 돼 있고 여기는 한일정도역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한천로 일대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장인뉴타운으로 통하는 길이죠. 그래서 신규 아파트들이 공급이 되고 한천로 일대에 어떻게 상업시설이 어떻게 공급이 되고 이 배후 주거지의 연접시설로서 어떤 것들이 좀 들어서게 될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이런 것들과 같이 묶어서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이 라인을 지나가서 요 북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동북선 일대가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들도 있지만 일단 이 지구 중심 내에서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동대문구 한번 볼까요? 동대문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보시면 약간 동물 머리같이 사자 머리처럼 생기기도 했고 동대문구가 어디와 맞물려 있는지 지도를 보면 파악이 되죠. 북쪽으로는 어디 맞물려 있죠? 성북구와 맞물려 있고요. 동북쪽으로는 중랑구 맞물려 있고 오른편 동남쪽으로는 광진구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성동구와 맞물려 있어요. 원래 동대문구에 이 용답동, 용답 요 마장 요 라인 있잖아요. 이 라인은 과거엔 동대문구였습니다. 그런데 용두동과 답심리동 일대를 좀 뺏겼죠. 이걸 섞은 게 바로 용답동이에요. 용답동은 바로 과거에는 동대문구였던 곳이었는데 이렇게 성동구에 좀 뺏기게 된 거죠. 사실 이 동대문구에 되게 슬픈 거는 이 5호선이 요 라인으로 지나갔으면 굉장히 더 크게 발전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요 아쉬움들은 뒤에서 한 번 더 풀어주고요. 자, 그럼 이런 동대문구가 과연 이 2030 서울 플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고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이 동대문구를 어떻게 회자하고 언급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동대문구는 일단 서울 동부 중앙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성동구, 동쪽으로는 중랑천을 경계로 중랑구, 북쪽으로는 성북구, 그리고 서쪽으로는 종로구와 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게 이제 바로 연접한 지역이죠. 그리고 서울시 동북권역에 해당하고 생활권으로는 장안, 전농, 답심리, 청량리, 이문희경 요 지역의 생활권으로 각자 구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요 시설로는 중랑천이 있고 청계천이 흐르고 홍릉공원, 홍릉 되게 중요한 키워드죠. 그리고 배봉산공원, 홍릉근린공원은 이쪽에 있고 배봉산공원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학교로는 시립대, 경희대, 그리고 외대가 동대문구에 위치하고 있죠. 근데 인구는 38만 명으로 인구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서울 지역구, 서울 25개 지역구에서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 중에 속하긴 합니다. 자, 생활권을 아까 어떻게 나눴죠? 이문희경, 청량리, 전농답심리, 장안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이게 2030 서울 플랜에서 중심지책인데요. 이 아까 생활권과는 별개로 어떻게 봐야 되나요? 2030 서울 플랜에서는 중심지 체계를 나눴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자, 동대문구는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여기는 아까 성북구에서는 없었던 바로 광역중심이 있습니다. 청량리 왕심이 광역중심이죠. 교통의 중심이기도 하고 동북권의 상업지의 중심이기도 하고 업무의 중심이기도 한 바로 이곳이 청량리 왕십리 일대죠. 그래서 청량리 왕십리를 같이 묶어서 광역중심으로 놓고 있습니다. 이 광역중심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도심의 역할을 같이 부도심으로서 연결 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광역중심입니다. 광역중심의 역할을 같이
연결해서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지역 중심이고, 지역 중심의 역할을 같이 나눠서 하는 게 바로 지구 중심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역 중심은 바로 동대문 지역 중심이 하나가 있고, 지구 중심은 장안평과 전농 답심리 일대에 이렇게 지구 중심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역에 과연 어떤 키워드들을 좀 살펴보면 될까요? 청량리 일대는 철도교통입니다. 철도교통이란 전통시장이죠. 그래서 상업문화 중심지로 키워나가겠다라는 내용이고, 동대문은 다른 게 없어요. 도심 특화 산업 활성화예요. 도심과 연결이 굉장히 잘 되는 곳, 바로 뭐냐면 동대문에서 바로 왼쪽으로 가면 뭐죠? 근데 바로 중구, 광화문 일대와 을지로 일대로 바로 들어가는 이 관문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대문은 도시명 특화 산업을 좀 키워나가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하고 있고, 역세권 중심의 창조산업 지원 거점으로 키워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동대문 지역 중심은 바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장안평 하면 자동차, 중고차 매매 상사 과거에 엄청 크게 있었던 이런 자동차 복합단지 조성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아쉽죠. 왜냐면 장안평 중고차 시장이 많이 위축돼 있고 사라져 있기도 하고, 이제는 뭔가 새로운 산업으로의 도약이 좀 필요한데 개발이 굉장히 많이 멈춰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뭔가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약간 먼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중랑물 재생센터도 말만 되게 오랫동안 나왔지 사실 이거에 대해서 개발이 좀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계속 회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달리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농 지구 중심이죠. 왜냐, 배후 주거지로서 이 전농 답심리 일대가 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앞으로 많이 바뀔 예정이고, 그래서 이 지역을 볼 때는 좀 많이 봐야 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농 지구 중심입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번 세부 계획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청량리 일대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철도교통이죠.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것만 해도 1호선 수인분당, 그리고 경원, 경춘, 경의중앙 해서 원래는 뭐 쿼드로블 역세권, 근데 여기 4개가 좀 맞물려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또 뭐가 다닐 예정이죠? GTX BC가 확정돼서 착공도 들어간 데가 있고요. 지금 면목선 예정이죠. 강북 횡단선까지 지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도대체 여기 몇 개가 지나가는 건가요? 총 8개 노선이 지나갈 예정인 곳이 바로 이 청량역입니다. 그래서 철도교통으로는 사실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한 역이 될 예정인 곳이기 때문에 청량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러면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에서는 동대문구에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을까요? 청량리 종합발전계에 수립했다고 나왔죠. 그리고 청량리 광역 복합 환승센터를 설치한다라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이문역 철도부지, 이문철도 차량기지죠. 이전 얘기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강북 대개주에서도 한번 다뤘었죠. 신인문역 주변은 동대문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다. 이 지역 바로 아래에 있는 게 어디냐? 이문 2구역이에요. 이문 2구역은 과거에 한번 재개발 추진하다가 좌초됐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역세권 시프트로 다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지역은 지금 노후도로만 거의 95% 가까이 육박한 정말 주거지 중에 열악한 주거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문 2구역이에요. 그 지역에 대한 얘기들 한 번 더 회자해주고 있고, 동대문구는 청량리와 홍릉이 주축이다. 네, 이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도 청량리와 홍릉 일대가 주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관리 방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청량리 내 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1000%까지 적용시켜서 굉장히 고밀 개발을 했죠. L65 포함해서 한양수자인 새로 들어선 그 자리, 동부 청과시장 부지를 개발한 한양수자인 포함해서 효성해림선까지 그 지역들은 굉장히 고밀 개발을 시켰어요. 근데 그 맞은편 아파트들을 250%, 용적률 250%로 개발시키면 이건 좀 너무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일대를 관리 방향을 좀 수립을 해서 조금 더 사업성, 새로운 개선 방향을 도출해내자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고, 대규모 가용지에 대한 개발 방향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동대문구에서 좀 중요한 게 바로 장안동 터미널 부지, 네, 그리고 청량리 정신병원 부지, 여기도 지금 새로 들어온다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이 청량리 정신병원 부지도 부지가 굉장히 넓고 외지지 않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좀 어떻게 할지 되게 중요한 요소겠죠, 동대문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발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공 부지들이 새롭게 개발된다면 이 지역에는 굉장히 큰 호재겠죠. 좋은 시설들이 들어온다면 이 지역의 주거지에는 좋은 효과를 불러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바로 신설동역 일대가 동대문 지역 중심 위치한 곳이고, 바로 그 오른편이 청량역 일대예요. 청량역 일대는 광역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청량리는 청량역 일대에서 머물지 않고 바로 아래쪽 왕십역 일대까지 같이 맞물려서 광역 중심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광역 중심은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청량리역 일대는 상업지로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배후 주거지가 조금은 아쉬워요. 대단지에 예를 들면 일반 아파트로서 대단지가 형성이 되고 학군이 형성이 되고 그런 지역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런 지역을 청량리가 앞으로 이렇게 많이 좋아질 건데 배후 주거지가 없으면 아쉽잖아요. 배후 주거지로 떠오르는 지역이 바로 이 전농지구입니다. 전농지구는 과거 재정비 촉진지구로서 하나하나 신규 아파트가 탄생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와 맞물려서 이 아래쪽에 위치한 장안평 지구 중심까지 같이 공부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동대문구에 대한 공부는 끝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청량리, 왕십리, 광역중심 어떻게 나와 있나요? 청량리는 과거에 1호선, 경의중앙선 그리고 이렇게 교통의 중심지였다라는 내용 담고 있고, 청량리역 일대는 남측으로는 동대문구청 있고 홈플러스 입지에 있는데 향후에 KTX 동북부 연장선 포함해서 면목선, 동북선, 경전철을 신설할 예정이다라고 담고 있어요. 하지만 경전철은 조금 좀 아쉽죠. 동북선은 여기를 지나가지 않고요. 인근을 지나가고요. 면목선은 여기를 지나가게 돼 있고, 여기는 이제 이 경전철이 아닌 광북 횡단선이 갑자기 추진이 됐죠.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어쨌든 신규 노선 2개 그리고 GTX 2개가 더 다니게 되는 그런 노선이 바로 청량리역 일대입니다. 청량리는 이렇게 크게 묶여가지고 개발 계획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곳이고, 과거에는 이 교통의 중심지였다. 그런데 일부 이런 중심지의 역할들을 나눠주면서 상업이 조금 쇠퇴하게 됐고, 이 지역에 맞는 개발 계획 같이 들어서지 못하게 되면서 그 위상이 조금 낮아지긴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금 달리 될 것이다. 그 개발의 시초가 바로 이 L65가 들어서면서, 그리고 이 일대가 재정비되면서 이런 것들이 좀 바뀌게 돼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맞물려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량리 현황을 분석하면 과거에 여기 청과시장, 도매시장, 그 양령시 포함해서 경동시장, 재래시장이 너무 많았던 지역이 바로 이 청량리죠. 이 청량리 일대가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땅값이 올라가면서 개발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북측으로는 뭐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홍릉 벤처타운, 여기가 바로 홍릉연구단지예요. 홍릉연구단지가 바로 위쪽에 위치해 있고, 교통의 중심이 되는 청량리가 바로 여기 아래쪽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배후 주거지가 바로 이 전농 뉴타운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 청량리역 일대는 면목선이 이렇게 청량리부터 시작되는 노선이 지나가게 돼 있고, 동북선 같은 경우는 청량리를 지나가진 않고 여기 제기동역을 지나가요. 하지만 여기도 도보로 이동 가능하다고 한다면 크게 이렇게 같이 연결지어서 본다고 했을 때 그래도 상권이 좀 같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특장점을 가진 지역 중에 하나겠죠. 아직도 재개발 진행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관심이 많이 가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청량리 일대입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청량리 같은 경우는 교통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교통의 중심 미래도시 청룡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청량리에 대한 지역발전 구상도가 바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 하나로 발전 계획이 끝나는 거예요. 청량리역부터 이 홍릉연구단지까지 이어지는 이 홍릉로 일대에 대한 변화는 많아지겠죠. 왜냐? 큰 직장이, 그리고 양질의 직장이, 그리고 많은 연구 인력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 연구 인력들을 유치해야 되는 주거 상품들이 많이 공급이 될 것이고, 상권 문화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서울 바이오 허브 선도 산업 추진한다고 나와 있고, 과학 문화 창조거리를 만든대요. 지금 당장 눈앞에 바로 된다,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서울시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배후 주거지의 형성이죠. 좌측으로 이렇게 예정된 동북선부터 청량리역까지 일대, 이 왕산로 일대가 좀 많이 바뀌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같이 맞물려서 살피시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허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린 이 광역 중심을 제외한 나머지 이문, 휘경, 회기 생활권에서는 다른 게 어떤 게 있죠? 이문 차량기지 이전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주거지에 대한 재개발들입니다. 주거지 재개발을 할 때 좀 중요한 거는 역세권 인근에 어떤 고밀 개발을 하게 될지, 역세권 인근을 그 지구 중심에 맞춰서 어떻게 개발할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역세권 인근들은 지구 단위 계획이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소규모로 어떻게 어떤 사업자들이 뭔가를 하고 싶어도 지구 단위가 묶여 있기 때문에 여기 특성에 맞는 복합 개발을 한다거나 같이 공동 개발을 한다거나 하지 않으면 승인이 안 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로 묶어놓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 번 더 살펴주시는 작업들이 좀 필요한 거고요. 자, 그래서 보면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지 관리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어쨌든 주거 상품에 관심이 있는 거니까 주거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야 되겠죠. 대부분 다 재개발들입니다. 이문 1~3구역은 분양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문 4구역도 분양을 앞두고 있죠. 그리고 이 이문 2구역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왜냐? 신이문역에 바로 붙어있는 이 이문 2구역이 굉장히 노후도가 높았던 지역이에요. 근데 재개발이 지구 지정이 해제됐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개선 관리 방안을 강구해라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여기는 최근에 역세권 시프트로 전환을 해서 장기 전세를 포함한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일대에 슬럼화됐던 이런 단지들이 다 새롭게 태어날 것이고, 그러면 주거 환경도 바뀌게 되기 때문에 삶의 환경 수준이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여기 맞물려서 이문 차량기지 이전까지 더해진다면 이 지역 일대가 정말 많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여기만 그러냐? 아니죠. 휘경동 일대도 다 재개발을 통해서 신규 아파트들이 탄생했고 탄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된다. 자, 이문희경 회기지역, 이 지역의 지역발전 구상도를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이문 차량기지 이전, 그리고 해제된 곳들 포함한 재정비, 관심 많이 가져가야 되는 거는 바로 이 중랑천 일대입니다. 중랑천 일대에 도보로 접근 가능한 지상공원 어떻게 하고, 상부공원 공원화하고, 수변공원을 어떻게 만들어서 이렇게 문화시설들을 향유할 수 있는, 배후 주거지가 좋아지는데 이런 좋아진 주거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연환경들을 좀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리고 문화시설들을 같이 구비하는 게 좀 서울시의 중점 과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담고 있다라는 내용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의문역 일대의 이 구역이 이렇게 달라질 예정이고, 나머지 지역들 같이 묶여 있고, 여기 보면 주변이 또 학교들로 다 둘러싸여 있어서 이 지역에 신규 아파트들이 공급이 된다면 굉장히 이 지역도 위상도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보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게 이제 이 장안 일대죠. 무슨 말이냐면, 이 장안평 일대 같은 경우가 잘 개발됐으면 좋았을 곳인데 개발이 제대로 안 됐고, 좀 대규모 개발로 좀 한 번에 일원화되게 뭔가 만들었으면 훨씬 더 깔끔한 상권이 형성이 됐을 텐데, 따로따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좀 아쉬운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안동, 장안평 일대입니다. 개발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좀 지지부진해요. 그런 이유가, 일단 장안평역 일대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쉽죠. 무슨 말이냐면, 물재생센터가 바로 아래에 있어서 여기는 사실상 여기 생겨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 수가 굉장히 한정적이거든요. 이 역이 블록 올라와서 요 라인으로만 생성됐어도 이 지역의 주거지를 포함한, 그리고 상업시설 포함한 곳들이 굉장히 좀 잘 자리 잡았을 텐데 이게 좀 아쉽죠. 왜냐, 배후 주거지의 사람들이 소비하기에는 이 역세권으로 형성된 지역의 상권이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게 있어서 이 지역의 상권은 바로 이 위쪽으로 형성이 좀 많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안, 힐스테이트 1, 2차, 그리고 레미안, 태영, 대시안까지 이 지역의 아파트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상권이 좀 난잡하게 좀 개발이 돼 있는 상태인 곳이 바로 이 장안생활권이죠. 이 장안생활권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건 일단 동부간선 지하하고 여기 이제 뭐 도로, 상부 공원하는 작업들을 하면 이 지역의 주거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호재죠. 그리고 어떤 게 있죠? 면목선이 위로 들어서게 되면 역세권 불모지에서 역세권으로 다시 탄생하게 된다. 그런데 아쉬운 거는 이 지역도 어쨌든 주거지로서 자리 잡은 곳은 바로 요 지역, 장안 힐스 지역, 대시안, 그리고 레미안, 요 지역인데, 여기는 새로 면목선이 들어서도 결국에는 버스로밖에 이동할 수 없는, 아니면 이제 도보생활권이 굉장히 좋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역의 불모지인 거는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면목선이 생겨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설역에 좀 접근 가능한 버스들을 같이 연계 교통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장안평역 일대는 좀 이런 게 있었어요. 자동차 매매 시장이 있었어서 과거부터도 일반 주거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쉽게 많이 이동하는 곳들은 아니라 특수성이 있는 그런 곳이었죠. 근데 이런 곳들이 이제 좀 낙후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안 가게 되는 그런 지역이 됐죠. 시설 낙후됐고 수도권 쪽으로 다들 나가다 보니까 상권이 침체됐다라는 내용들이 있고, 정비하는 곳들, 그런 곳들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이 다 빠져나갔죠. 그리고 이 물재생센터 때문에 여기가 뭐 개발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해도 지금 당장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사람들의 유입이 굉장히 적었던 지역이 바로 이 장안평역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좀 개선이 좀 많이 필요한 거다라는 내용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하수 처리 기능 고도화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복합화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시설 포함해서 지역의 도시산업 육성하는 그런 센터들을 다 포함해서 신규로 넣게 되고, 자동차 매매 상사들도 이제 매매센터를 현대화해서 과거의 기피 시설들이 아니라 조금 더 좋은 시설로 만들고, 민간 개발 부지를 좀 만들겠다. 그리고 여기를 이제 좀 사업성을 더 띄워줘서 새로운 민간 사업자들이 좀 개발할 수 있게 좀 만들어주겠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아직은 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전농 답심리 일대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청량리 광역 중심의 배후 주거지로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지역이 바로 전농 답심리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도 지구 중심이 설정이 돼 있고, 이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주민의사 고려한 정비사업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거지 정비관리, 왜냐, 배후 주거지로서 위상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철도 중심의 효율적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겠다. 사람들이 선호도가 높은 그 교통이죠. 그런 곳에 이제 신규 역세권인 면목선 역세권이 만들어질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면목선 같은 경우는 당장의 속도가 날 수 있는 그런
교통호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뒤 이어서 나오긴 하겠지만 간단하게 뭐 이런 것도 있는 거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권역 내에 대학 자원들을 활용해서 지역발전 추진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같이 맞물려서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입니다. 전농 답심리 일대가 여기 신규 아파트들이 다 들어서게 되고, 이 전농 지구 중심은 여기 전농 사거리 인근을 얘기를 합니다. 전농 사거리 인근에 지구 중심이 설정이 돼서 이 지역의 개발 발전을 이뤄낸다라고 한다면, 이 지역의 이제 오랜 주거지들 같은 경우는 개발 압력을 좀 받게 되겠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생성되게 될 거고, 이 지역을 보면 배봉산 답심리공원 사이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 여기 보면 주변이 학교로 딱 둘러싸인 곳에 이제 신규 역세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계획들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 이렇게 맞물려서 여기 주변을 이렇게 둘러싼 지역의 이 가운데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좀 중요한 거는 상업 업무시설인 것 같아요. 상업 업무시설 들어서게 되면 배후 주거지들이 소비할 수 있는, 그리고 배후 주거지들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과거에는 전통시장 때문에 전농 로터리 시장 입지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여기가 이제 재정비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서 좀 뭔가 달라졌고, 도로변에는 근린상가 조금씩 들어서게 됐지만, 하지만 여긴 아직도 저층 근린주택들이 쭉 질비한 되게 오랜 수도권의 좀 외곽 지역 나갔을 때나 볼 법한 그런 풍경이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바뀌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근린상업지로 다시 탄생하게 되고, 어쨌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재정비를 통해서 중심성을 강화한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지역 정비를 통해서 활성화를 시킨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 계획관리구역까지 같이 묶였죠.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변화가 조금씩 일어날 것이다 라는 내용들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북과 동대문구의 현재 가격, 지금 현재 동향, 그리고 이 지역에 연접한 지역들에 대한 특징, 그리고 공급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실제 매물들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성북구입니다. 성북구는 평당가가 2,50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수도권의 가격을 좀 리딩하는 그런 지역들만 가도 이 정도 금액대 단지들이 넘어서는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남의 미사만 가도 2,500선 넘어서는 단지들이 훨씬 많죠. 근데 아직도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매매가가 2,500선밖에 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가성비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단지가 바로 성북구 일대다. 왜냐? 도심 접근성이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평당가로는 서울 내에서는 좀 저렴한 위치에 속하는 게 바로 성북구죠. 그런데 이 지역도 지금 최근에는 좀 거래가 일어나면서 상승거래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 상승거래를 주도하는 동들이 바로 도남 정릉동 일대에 좀 있었다라는 내용들이고요. 여기는 최근에 뭐가 도드라지죠? 바로 전세가 상승이 조금 도드라집니다. 과거 전고점 대비 한 90% 선까지는 전세가가 좀 올라온 상태고, 여기는 어쨌든 주거지로 한번 들어와서 거주하기에는 거주 만족도가 좀 높은 지역인데, 이 지역의 전세 거래량으로 본다면 최근에 거래가 좀 많았죠. 서울시에서도 거의 50% 내에 속할 정도로 거래량이 많은 지역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전세가의 평당가는 1,545만원이고 지금 현재 거래량 중에 상승 거래가 한 89건, 50% 정도가 상승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북구입니다. 그래서 성북구 관심 가져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보와 같이 봐야 되는 게 바로 연접생활권이죠. 성북구는 최근 3년 사이에 어디로 인구를 많이 뺏겼을까요? 강북구, 노원구, 중랑, 동대문 골고루 뺏겼어요. 인접한 지역에 다 나갔네요. 뭐냐면 특장점이 있어서 어느 한 지역으로만 쏠려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격만 맞춰서 사람들이 다 잘 빠져나가요. 성북구는 이 지역에서 몰려 사는 지역의 일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인구 이동도 되게 잦을 수 있는 곳 중에 하나네요. 그 이유가 뭐였겠어요? 신규 공급, 신축 공급이 많이 없었기 때문도 있습니다. 주변에 신축 공급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많이 사람들이 이동을 했던 거였죠. 그리고 동대문구 어디로 많이 갔나요? 중랑구로 가장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많이 들어왔을까요? 성북, 종로, 용산, 광진구 이 일대에서 동대문구로 좀 많이 들어왔네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본다면 동대문구는 아무래도 유입이, 전입이 많았던 이유는 청량역 일대에 신규 공급이 굉장히 많았죠. 이 신규 공급에 따라서 사람들이 쭉쭉 들어오게 되면서 아무래도 사람들을 유입시켰던 것 같고, 대규모 단지들 중에 각광받는 지역 전농 답심리 일대에 각광받는 이 아파트들의 유입이 좀 있었죠. 그러면서 인구수가 조금은 늘은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연접한 지역을 왜 봐야 되냐면, 이 연접한 지역에 신규 공급이 굉장히 많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 사람의 이동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 내가 보유한 자산들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맞물려서 봐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시는 바로 1억원으로 매수하는 아파트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동대문구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에 위치한 휘경주공 2단지 아파트입니다. 휘경주공 2단지 아파트는 17평짜리 매물이 지금 현재 3억 9천대 입주 가능한 물건이 있습니다. 이 휘경주공 아파트는 주변 인프라가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거주 점수도 좀 괜찮은 편이고 호재 점수도 굉장히 있어요. 그 이유가 뭐 교통 호재가 조금 있고 주변에 재개발, 주택 개발에 대한 내용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휘경주공은 주변 개발 가치가 엄청 높은 곳은 사실은 아니에요. 이거는 인접지에 개발만 있으면 이 호재라는 걸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이건 뭐 매우 좋음으로 나타나는데, 실제적인 호재가 그렇게 큰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면 뒤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과거 정고점이 얼마였을까요? 5억 8천이었고 평균 거래가 한 4억 5천 선에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거래 회전율도 좋은 단지입니다. 800세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래도 거래량은 꾸준히 조금 많이 일어난 지역이고, 실제로 투룸 매물을 기준해서 4억 미만대 아파트, 그리고 신혼 가구나 혹은 1인 가구가 거주할 때 굉장히 그래도 양호한 지역 중에 하나. 근데 이 지역은 좀 조용해요. 좀 아쉬운 거는 주변 상권이나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역세권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마을버스로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역세권에 좀 활발한 상권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그렇게 추천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조금 조용히,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조금 조용히 거주하면서 상권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간접적으로만 이용해도 돼 라고 하는 분들께 좀 추천드릴 수 있는 단지긴 해요. 휘경주공 2차는 여기 위치해 있고 주변이 다 학교로 둘러싸여 있어요. 하지만 여긴 좀 유해시설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보호관찰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범칙금 받고 뭐 벌금형 받으면 뭐 교육 이수해야 되잖아요. 조금 유해시설로서 사람들이 좀 싫어하고 기피하는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졌다는 느낌이 드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양호한 시설이고, 그걸 제외한 별다른 유해시설은 없는 곳. 왜냐? 학교가 다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휘경 1, 2차만으로도 대단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인프라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거주하는 데 있어서 생활 불편성은 크지가 않다. 유초중 인접해 있고 1, 2단지 합산 2,000세대요. 학세권입니다. 그리고 동부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에 간접적인 호재를 받는 지역 중에 하나죠. 그리고 동부간선 지화하게 되고 중량천 수변공원화 하면 사실상 여기에 대한 진입이 굉장히 용이한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관심 가져주면 좋은 곳. 그리고 면목선이 들어오게 되면 역세권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휘경주공입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 가질 만한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넣어봤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답심리동입니다. 답심리동 일대의 동답 한신 아파트예요. 여기는 17평짜리 아파트가 4억의 매물이 있습니다. 2층 동양 매물이 있고 기본형 여기 4층에 4억 천짜리 매물이 있는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1억 미만대에 구입하실 때 나쁘지 않은 금액대죠. 여기도 투룸에 주방 거실이 있는 구조고, 여기는 전고점이 얼마였을까요? 아까 휘경주공은 5억 후반대였다면 여기는 6억 5천까지, 6억대에서도 거래가 꽤 많이 일어났던 이 단지입니다. 평균 거래가가 4억 5천에 육박하고, 이건 아까 휘경주공이랑 비슷하죠. 거래량도 꽤나 많이 일어났던 그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거주 점수도 굉장히 우수해요. 아까 휘경주공보다 조금 더 좋은 환경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호재 점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생활 인프라 시설들을 가지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동답안신. 물론 여기에 단점도 있죠.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동답안신 아파트는 여기에 위치해 있고 바로 이 아래쪽에 두산이브랑 답심리파크자이가 시세를 주도하는 아파트들이죠. 바로 동답초의 인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체육관에 위치해 있고 실제로는 이 아래쪽을 이용하기보다는 이 위쪽을 통해서 이 대로변에 버스를 타고 이동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역세권이 아니기 때문에 역세권을 좋아하는 분들께는 추천드릴 수 없는 단지긴 해요. 하지만 나는 가성비 좋은 아파트를 찾고 있어, 나는 가격선이 양호한 아파트를 찾고 있어 라고 한다면 4억 선에서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가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선상에서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담아본 동답 한신 아파트입니다. 바로 초교가 인접해 있고 그래서 유해시설이 없어요. 그리고 숲세권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쪽에 체육센터 및 문화시설들이 끼고 있고 시장도가 인근에 있고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훌륭해요. 그리고 바로 인근에 신축 입주를 앞두고 있죠. 신축이 입주하게 된다면 어쨌든 시세를 리딩하는 단지가 주변에 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지역도 한 번 정도 사람들이 더 쳐다볼 가능성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렴한 가격에 혹은 양호한 가격에 이곳을 취득해서 잘 보유하면서 거주한다면 호재들을 바탕으로 이제 하나 둘 사람들이 이 지역을 쳐다볼 때마다 평당가가 조금씩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담아본 게 바로 동답 한신 아파트. 그리고 전농동 매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전농동
전릉동의 우성아파트입니다. 전릉 우성아파트는 16평짜리 매물이 지금 현재 4억 6천에 있습니다. 탑층 매물인데 그래도 탑층이면 소음은 없어서 좋겠죠. 물론 누수가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아파트 시설관리가 잘 된다는 전제하에선 나쁘지 않은 곳이 바로 이곳. 12층 매물이 숲세권에 산조만 가능한 게 4억 6천이래요. 투룸에 거실, 주방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는 거주 점수도 훌륭하고 호재 점수도 나쁘지 않은 지역입니다. 과거에 정고점 얼마였나요? 여기도 6억 초반까지 올랐다가 쭉 조정을 받아서 지금 현재가 4억 6천까지 와 있고, 여긴 평균 거래가가 4억 5억 선에서 좀 많이 이루어졌고 가장 거래량이 많이 찍혔던 금액대는 3억 중후반 선이었습니다. 그 가격선에 비한다면 최근에는 조금 상승을 한 편이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좀 거래가 일어나기도 했고, 여기는 구축에 소형 평형은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래량 기준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1인 가구가 거주하기에는 혹은 신혼 초기에 거주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담아봤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언덕져 있죠. 여기 레미안 알파인 바로 북측에 있는 이 위치, 전릉 우성 아파트는 면목선이 만약 착공을 하게 된다면 어쨌든 초역세권에 위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나쁘지 않죠. 바로 북측으로 초등학교를 인근에 끼고 있고 상권은 바로 이 사가정로 라인을 통해서 이용 가능하고 여기 아래쪽 라인도 이용 가능하죠. 그리고 답심리공원을 바로 끼고 있어서 대표적인 숲세권이고 면목선 예정지고 나쁘지 않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전릉 우성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다 하게 특장점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통호재가 있다는 것, 대단지라는 것, 가격선이 적정하다는 것, 그리고 공세권, 숲세권으로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분들께는 좀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 정도가 이 아파트의 특징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성북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북구의 첫 번째 아파트 단지는 바로 기름 뉴타운 대시양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거주 환경은 매우 우수하죠. 주변에 학교들이 많이 위치해 있고 북쪽으로는 기름 뉴타운이 쭉 형성이 돼 있어서 그 지역에 이제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부모님들의 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 인프라가 좀 잘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주 점수로서는 굉장히 우수하고 그 지역 내에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매물이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길류 대시양이었어요. 이 길류 대시양은 어디랑 같이 묶어서 보셔야 되냐면 이 경남 아파트랑 시세가 같이 움직입니다. 위쪽에 있는 뉴타운 아파트들이랑은 조금 시세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연식의 차이가 일단 있고 학군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는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24평짜리 아파트가 4억 8천대에도 있는 겁니다. 왜냐? 위쪽에 있는 조금 더 신축 단지들은 이미 24평짜리 아파트들도 6억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름뉴타운 대시양 같은 경우는 5억 미만대의 매물이 있기 때문에 담아본 겁니다. 여기 아파트는 500세대의 중형단지 아파트예요. 그리고 여기 정고점 얼마였나요? 6억 4천까지 갔다가 거의 25% 30% 가까이 조정을 받아서 내려왔다가 다시금 거래가 일어나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평균 거래가는 한 5억 5천 선 중반선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나온 매물은 4억 8천짜리가 있다는 거죠. 여기는 3룸에 24평이기 때문에 3룸에 거실, 주방을 끼고 있는 구축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위치가 어딜까요? 여기입니다. 개성고 인접해 있고 서울 숭덕초를 보내는 요 라인이죠. 이 뉴타운 위쪽에 있는 아파트들과는 조금 다른 거는 초등학교를 좀 달리 보내죠. 그렇기 때문에 시세 갭이 좀 있고요. 기름역을 도보로 이동하기에는 더 불편합니다. 도보로 이동하기에는 조금 더 수월한 곳은 바로 경남 아파트죠. 하지만 우이신설선을 이용하기에는 그나마 역세권으로서 이동은 가능한 지역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도심 접근성은 굉장히 좋아요. 우이신설선 4호선 진입은 가능하다. 그리고 주변에 기름 5구역이 실제로 재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여기가 또 이렇게 들어서게 된다면 어쨌든 간접 호재로 집가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이기도 하죠. 그리고 위쪽에 8단지와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같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진입이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내부순환로를 타고 뭐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께는 그래도 가격선이 훌륭한 아파트 선에서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담아봤습니다. 기름 뉴타운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학원들 가지고 있고 바로 아래 여기 기름 5구역 재정비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훨씬 더 주변 인프라가 나아지겠죠. 지금 당장에는 많이 낙후돼 있고 좀 부족함이 많고 하긴 하겠지만 대시양이랑 경남 아파트 같은 경우는 5구역 같은 경우가 진행이 돼서 이제 철거가 이루어지고 여기가 이제 신축 아파트로 다시 공급이 된다면 어쨌든 이 주변 인프라가 같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알아볼 아파트는 바로 정릉동의 정릉 풍림아이온 아파트입니다. 여기 저층 매물이 4억 6,500짜리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24평짜리 아파트예요. 그래서 3룸에
화장실 2개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지금 안방 옆에 화장실 같이 딸려 있어서 도면도 굉장히 좋은 아파트예요. 여기 아파트가 지금 4억 6,500선이 있고 여기 정고점 얼마였나요? 7억 1,000이었습니다. 7억 1,000이었는데 거의 30% 이상 조정을 받아서 4억 중반대까지 떨어졌었고, 이게 거래가 다시 일어나면서 지금 최근 호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실제로는 평균 거래가가 거의 4억 5천에서 5억 선에서의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 단지입니다. 거래량만 보셔도 이게 정확히 보실 수 있죠. 여기는 약간 구릉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숲세권에 위치해서 어찌 보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이런 것들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는 꼭 임장을 가보시고 내가 충분히 이 지역에서 거주하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꼭 보셨으면 좋겠어서 담아봤어요. 거주 만족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90점 나올 정도로, 교통이 조금 부족한 건 있지만 생활과 교육이 나쁘지 않은 지역에 속하고, 여기는 근데 다만 현재 가치는 나쁘지 않지만, 현재 가격도 나쁘지 않지만 미래 가치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게 좀 흠이겠죠. 바로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여기 위치해 있어요. 길게 이렇게 위치해 있고, 바로 아래쪽에 정릉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우이신설선 바로 역세권이지만 여기는 위로도 아래로도 초역세권이 아닌 곳에 위치해 있고, 하지만 정릉초가 바로 인접해 있어서 초품화죠. 그리고 왼쪽에는 바로 산이 위치해 있어서 대표적인 숲세권 아파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릉 풍림 아이원입니다. 근데 여기는 바로 왼편으로 정릉골 구역이 이제 재개발 진행도가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는 뭐 타운하우스처럼 개발이 되겠죠. 그러면 어쨌든 여기도 신규 아파트가 공급이 된다면, 신규 시세를 좀 주도하는 아파트가 좀 탄생하게 된다면 어쨌든 이런 것도 좀 장점으로서 작용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호재라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도 하나 정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름동 일대에 보면 모아주택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액대가 아직도 저렴한 연립이나 빌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들은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이 지역들만 한번 재개발 쪽으로 같이 묶어가지고 이 지역들도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아파트가 끌릴까요? 아까들 보시면서 어떤 아파트가 좀 끌리셨나요? 처음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지역을 다 가보세요. 꼭 다 가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주거 상품을 볼 때 어떤 기호들을 여러분들이 선호를 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은 이 비교 분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역을 같이 꼭 가보시고, 그 지역에 1억으로 매수 가능한 이런 아파트들을 하나 둘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아, 나는 생각보다 역세권인 걸 좋아했구나. 아, 나는 주변에 생활 인프라가 좋은 게 좋아. 아니, 나는 조용하고 주변에 숲이 있고 앞에 천이 흐르는 게 좋아. 이 선호도 여러분들 기호들 명확히 아셔야 돼요. 지금 당장 나는 무조건 역세권이면 돼 라고 해놓고 갔는데 주변이 너무 시끄럽고 너무 번잡스럽고 이러면 내가 주거지로서 거주하는 걸로는 여러분들의 선호, 취향이랑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은 어떤 아파트 하나에 끌린다 이걸로 결정짓지 마시고 무조건 가보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단지가 절대 최우선이고 제일 좋다는 게 아닙니다. 나쁜 집은 없고 좋은 집을 위해서 선택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에는 뭐냐면 노력품이에요. 묻고 탐구하는 거. 여러분들 어디다 물어봐요? 주변에 물어보세요. 그리고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근데 꼭 묻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폭락론자에겐 묻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께 묻기보다 여러분들 그 부정적인 분들이 진짜 투자를 잘하는 분인지, 혹은 내 집 마련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인지 되물어보세요. 내 집 마련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거나 부동산으로 자산을 잘 일구신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기보다는 좋은 얘기들을, 그리고 좋은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내 집 마련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나 부동산으로 자산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 혹은 어떠한 목적을 가진 분들만 이렇게 안 좋은 얘기들만 하면서 집을 사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기준을 가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손품, 발품, 그리고 노력품을 팔아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구입 가능한 그런 아파트 매물들을 열심히 살펴주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본 매물들, 저랑 같이 본 매물들이 절대 전부가 아님을 명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나은 내일을 응원하는 거 아시죠? 지금까지 이렇게 보셨으면서 설마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안 하셨나요? 지금 바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8년째 운영하고 있는
그런 카톡방이 있습니다. 이 저희 카톡방에 입장하셔서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언제든 들어오셔서 눈팅하셔도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발전하려면 눈팅하기보다는 자기소개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바탕으로 어떤 공부를 하고 싶다고도 얘기도 하시고 포부도 한번 얘기도 해보시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나라도 더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카톡방 이제 자리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딱 1000명만 같이 모시고 갈 예정입니다. 지금 공부를 더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 같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오프라인 모임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프라인 모임도 한두 번씩 참석하시면서 부메이커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직장인들과 사업하시는 분들과 함께하고 있구나,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응원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매 콘텐츠 한 2개 정도를 같이 올려봐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